오늘은 강원도 묵호로 떠나봅니다. 골목길 끝에 바다가 나타나고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왜 요즘 묵호가 강원도의 숨은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지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이야기입니다. 5월 27일 오전 저는 묵호로 가기 위해 청량리역에서 KTX 이음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가 강릉역을 지나 묵호로 가는 동안에는 시원한 동해바다가 펼쳐지고 있어 풍경 구경에 정신을 팔다 보니 어느덧 기차는 묵호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묵호역에 도착한 다음에는 먼저 역전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묵호 역전 맛집으로 소개하고 있는 초당 쫄면 순두부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 식당 간판과 동일한 명칭의 초당 쫄면 순두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 젊은이들에게는 인기 있는 메뉴인 것 같은데 제 입맛에는 조금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택시를 타고 농골 담길로 향했는데 담길 입구에 도착해보니 비가 내리는 날에 농골 담길은 운치는 있지만 계단이 많아 걸어 올라간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택시를 다시 타고 묵호 등대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묵호동 산중턱, 해발고도 67m에 위치한 묵호등대 입구에 도착하니 등대 소공원에 1968년 정소영 감독의 작품인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주요 촬영지임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세운 영화의 고향 기념비가 세워져 있더군요. 기념비를 잠시 살펴본 다음에는 등대로 올라갔죠. 예전에 이곳에 왔을 때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등대 입구를 폐쇄하고 있어 등대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등대를 개방하고 있어 나중한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등대는 농골 담길 가장 꼭대기에서 드넓은 동해바다와 아름다운 동해시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죠. 눈앞에 탁 트인 동해가 끝없이 펼쳐져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바다만 바라보게 되네요. 왜 사람들이 동해바다를 보러 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등대를 돌면서 한참 동안 주변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저 멀리 목포항이 보이네요. 바다 옆으로 도깨비골 스카이밸리가 보입니다. 도깨비는 도깨비의 방언이죠. 또 저 멀리 바다 쪽으로는 도깨비골 해랑 전망대도 보입니다. 한참 동안 주변 풍경을 보다가 등대를 내려와 동해를 바라보면서 차 한잔을 마시고자 근처에 있는 목포 등대가 앞에 브루오션이라는 곳으로 가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네요. 아쉽지만 차 마시는 것은 포기하고 도깨비골 스카이밸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스카이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입장료는 3,000원이지만 경로는 1,400원입니다. 도깨비골 스카이밸리는 도깨비골에 조성한 관광지로서 바다를 향해 난 스카이워크를 걸어가다 보면 봉우리 진 슈퍼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깨비나무로 불리는 왕버들을 모티브로 하늘 위로 높게 솟은 모양을 형상화하여 생명력과 소망을 기원하는 조형물이라고 하죠. 조금 더 걸어가면 바닥을 철조망 비슷하게 만들어 아래가 보여 스릴을 느낄 수 있죠. 또 조금 더 나가면 쌍가락지 조형물이 보이는데 이것은 영원한 약속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파란색으로 만든 도깨비 뿔을 형상화한 스카이밸리의 테마 조형물이 보이고 그 바닥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하늘을 걷는 듯한 스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스카이워크를 돌아 나오다 보면 중간에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이 나타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바다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도깨비 방망이도 보이고 조금 더 걸어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도깨비골 해랑전망대가 있습니다. 해랑전망대는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바다 위 파도를 발 아래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85m 길이의 해상 교량이죠. 해랑전망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입구가 닫히는 경우가 있어 방문하기 전에 동해시 관광 안내나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지요. 해랑전망대 입구에는 도깨비 영역으로 들어가는 임의를 가진 파란색 터널이 있고 한가운데 있는 조형물은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에 있던 슈퍼트리가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 만개했다는 스토리를 조형화했다고 합니다. 바다 위로 그대로 뻗어나가는 해랑전망대는 배를 타지 않아도 파도와 가장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리바닥과 메시 구조로 만들어져 발밑으로 바다가 바로 보이고 파도가 치는 결이 그대로 전해져 조금은 아찔하기도 합니다. 도깨비골 해랑전망대를 둘러본 다음에는 저녁을 먹기 위해 묵호항 활어 판매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 오른편에 등대 오름길이라는 표지가 있어 잠시 길도 구경하고 길에 있는 벽화도 감상하였죠. 이어 목포항 활어센터에 도착 성경수산이라는 곳에서 동해바다에서 잡아온 자연산 횟감을 구입 그 부근 길 건너편에 있는 선명회식장이라는 곳에 가 소주 한 잔을 곁들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동해시에 있는 미리 예약해둔 숙소인 아이체크 호텔로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묵호는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농골 담길과 묵호 등대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듯한 해랑 전망대까지 동해안을 여행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